안녕하세요. 여의도 워킹맘입니다. 저는 현 시세 30억 정도의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연봉은 3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화를 내시거나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생각만큼 실제 순수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이렇게 된 지는 1년 반 정도가 되었고요. 그간 여러 가지 실패와 성공을 지나오면서 지금은 좀 안정기가 찾아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매월 급여를 어떻게 투자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의 재무 라이프 전략은 딱 두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자산을 기반으로 은퇴 후 부부 기준 월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둘째, 지금 나와 가족의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즉, 지금을 즐기자는 것이죠. 예전에 유행했던 욜로 라이프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 지금 즐기자. 이러면서 미래는 모른 척하고 지금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미래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다 즐길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된 나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나니까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미래로 미루기만 하다가 후회하면 어쩌나요? 그럼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잘 투자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N잡으로 하던 일이 본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더 많은 수입을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현실로 이루어내기 위해선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본격적으로 저의 재테크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의 냉정한 진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노동소득 대 자본소득, 부의 추월차선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냉정한 진실은 바로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 없이 자산이 만들어내는 수입, 이것이 바로 자본소득인데요. 부모님 세대에는 성실하게 살면 된다, 투자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실수령액은 약 358만 원 정도입니다. 내 시간과 노동력을 회사에 제공하고 돈으로 바꾸는 구조죠. 그런데 자본소득을 보세요. 잘 알려진 S&P 500 ETF에 1억 원을 투자해서 연 10%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을 하면 한 달에 83만 원의 소득이 생깁니다. 만약 5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 월 416만 원, 10억 원이 있다라면 월 833만 원이 되죠. 어느 순간이 되면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따라잡기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주변을 보세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만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 역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매일 새벽같이 출근을 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통장 잔고는 쉽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노동소득만으로는 부를 쌓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것을요. 결국 진짜 부자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산소득은 크게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본이 일하게 하라, 복리의 마법.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자산의 대표적인 예, 주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난 5년간 나스닥 100 지수의 총 수익률은 120%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17.8%에 달하죠.
만약 여러분이 5년 전 3억 원을 나스닥 인덱스 펀드에 넣어놨다면 지금은 6억 6천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3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스스로 불어난 거죠. 5년간 순수 노동만으로 3억 6천만 원을 버는 것은 상위 1%의 고소득자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본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용히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일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주의 시장의 가장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저도 20대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노동은 시간을 들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만 자본은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소득을 창출합니다. 결국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돈이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오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끝없이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업이든 연금이든 어떤 형태로든 자본을 만들어야만 자산 소득이 생깁니다. 이제 저의 구체적인 재무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벌어들인 노동소득을 최대한 빠르게 모아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의 추월차선을 타는 방법이라고 믿으니까요. 우선 저의 의지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바로 매월 강제로 이체가 되도록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해나가고 있는 저희 가정의 재무 시스템인데요. 저희 재무 전략의 첫 번째 목표는 집을 무대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으로는 미래를 위한 돈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음번에 하나씩 풀어서 왜 제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100% 미국 주식형 변액연금 보험에 300만 원을 넣고 있습니다. 남편과 제가 각각 150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고요. 비과세 한도를 최대로 채우는 장기 투자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우리 노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IRP인데요. 이것 역시 150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있고요. 연간 한도 금액 1,800만 원을 꽉꽉 채워서 세액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ISA 계좌에 166만 원씩 계좌 이체를 합니다. 연간 2천만 원 한도를 채워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아끼면서 투자를 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는 단기납 달러 종신보험 100만 원입니다. 7년을 납입하고 3년을 거치해 두면 130%의 이율의 비과세인 상품이 있어서 10년 후에 목돈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라고 하긴 그렇고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130%의 이율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혹시 아이가 크기 전에 저희 부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의 생활도 보장을 해줄 겸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면 찾아서 유학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는 투자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100% 안정적인 상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란우산 공제에 25만 원씩을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개인 사업을 하는 워킹맘에게는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납입 금액은 전액 소득 공제가 돼서요.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립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이 어려워져도 공제 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달러를 모으고 있는데요. 여기에 3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제 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요. 환율에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제 자산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산이 미국에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보험도 9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보험을 많이 내고 있냐? 사실 저희 가족이 좀 암과 뇌질환이 좀 가족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불안감이 있어서 넣고 있고요. 또 특히 양가 부모님을 위해서 다른 거는 못 들어드려도 간병비 보험은 좀 들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병간호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직접 돌봐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다른 건 못 해드려도 이건 꼭 가입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산해서 저는 투자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매월 이렇게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다고 저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써버리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를 사용하고 평상시에 가고 싶었던 여행이나 맛있는 식사 같은 경험은 가능한 선에서는 아끼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가계부를 매일 쓰는 편은 아니고요. 신용카드 어플에서 요즘에 다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남은 돈이 있다라고 하면 일정 금액은 과감하게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합니다.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운 후에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대로 꾸준히 모으면 제가 언제쯤 목표했던 월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월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연 10%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억 원의 자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800만 원을 투자한다라는 기준으로 연 5%의 수익률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 9년 10개월, 118개월 후에 12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자산이 12억 900만 원이 되고요. 연 10%의 수익률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 8년 4개월, 100개월 후에 12억을 달성합니다. 최종 자산 12억 1,7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같은 금액을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률 5%와 10%의 차이로 약 1년 6개월 정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빠르게 이걸 달성하고 싶다면 수익률을 높이는 공부를 더 해야겠죠. 12억의 금융자산이 완성되면 10% 이내로 뺐을 거고요. 나머지 목돈은 계속해서 미국 주식으로 굴려나갈 겁니다. 수익률 이내에서 쓰게 되면 원금은 거의 줄어들지 않으면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요, 솔직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저희의 노후 현금 흐름 계산에서는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만약에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그건 정말 예상치 못한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실행만 하게 되면 은퇴 이후에는 현재 48년 된 재건축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변해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40억 정도의 자산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빚은 다 갚았을 거고요. 그리고 집이 있다고 해도 깔고 앉아있으면 현금 흐름은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인프라를 즐기면서 계속 살기 위해서 월 현금 흐름 1,000만 원이 나오도록 세팅을 해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언젠가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숫자로 증명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시스템과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 역시 치밀한 계획과 꾸준한 실행으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재무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 덕분에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쁘지만 꿈을 꾸는 행복한 워킹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재테크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안녕.